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길을 잃었어요. 지갑도 어디 두고 왔는지. 라이트밀 식품 본사 로비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유리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대리석 바닥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한쪽 구석에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습니다. 서민채는 서류 뭉치를 안고 로비를 지나가다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때 묻은 운동화에 떨리는 손.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민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민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채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엔 당황스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요. 지갑도 어디 두고 온 것 같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채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막 몇 년은 이렇게 힘들어 하셨었죠. 민채는 망설이지 않고 가방에서 낡은 회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이번 달 월세로 내야 할 40만 원이 전부였어요. 급여일까진 아직 2주일이나 남았지만 민채는 주저없이 그 돈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에요. 택시 타시고 따뜻한 것 좀 드세요. 노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가씨, 이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민채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몇몇 동료들이 이쪽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계약직 주제에 저러다 잘리겠어. 그 소리가 귓가에 스쳤지만 민채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노인은 민채의 손을 꼭 잡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를 나가는 모습을 민채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고 노인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어요. 민채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사원. 민채가 돌아보니 윤태석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팀장님, 저 어르신이 곤란해 보이셔서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하라고. 로비에서 돈 나눠주는 게 보기 좋아 보여?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필요해 보인다고 다 도와줘? 넌 사회복지사야, 회사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민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민채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지갑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텅 빈 지갑. 민채는 그걸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채야,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마. 그게 사람이 사람다운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갑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민채에게 준 거였어요. 낡고 닳았지만 민채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한 거 맞죠? 민채는 지갑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 걱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내 마음은 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민채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채 씨, 이거 봐. CCTV 영상. 동료 류가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어제 로비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민채가 노인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 손을 잡는 모습. 근데 이상했습니다. 노인이 로비를 나간 뒤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 노인 어디 간 거야? 정문 CCTV엔 안 잡혔대. 사기 아니야? 요즘 그런 수법 많잖아. 어휴, 서사원 40만 원 날렸네. 불쌍해라. 동료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민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기였을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그분의 떨리는 손과 눈물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서사원, 멍하니 있지 말고 일이나 해.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민채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채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보일러를 틀 돈도 아껴야 했습니다. 민채는 두꺼운 잠옷으로 갈아입고 부엌 쪽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랑라면 3개와 김치 1통이 전부였어요. 민채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김치 몇 조각을 얹었어요. 이것도 감사하게 먹어야지. 민채는 혼잣말을 하며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허기가 조금씩 채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식탁 옆엔 월세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틀 뒤였어요. 50만 원. 하지만 통장엔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드린 40만 원이 민채의 마지막 돈이었으니까요. 어떡하지? 집주인 아저씨한테 미루자고 말씀드려야 하나. 민채는 라면 국물을 마저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얼얼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채는 빈 그릇을 설거지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무모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수돗물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다음 날 오전 민채는 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민채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태석 팀장이 책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사원 앉아. 민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어냈어요. 계약 연장 불가 통보야.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
민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팀장님, 그게 무슨 회사 방침이야. 계약직 평가 결과 하위 10%는 자동 탈락이거든. 내가 거기 포함됐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업무는 성실하게 했는데. 업무만 성실하면 돼?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어제 그 일도 그렇고, 넌 항상 선 넘는 행동을 해. 팀장의 목소리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준비하고 다음 주까지. 민채는 고개를 숙인 채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채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채야. 뒤에서 류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채가 고개를 돌리자 가연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잠깐 나가자. 옥상.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연은 민채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들었어. 계약 연장 안 된다며. 응. 이번 달 말로 끝이래. 민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연은 민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안해. 내가 윗선에 말해봤는데 소용없었어. 괜찮아. 언니 잘못 아니야. 그래도 넌 옳았어. 어제 그 일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가연의 말에 민채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고마워, 언니. 힘내. 넌 어디 가도 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민채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였어요. 건너편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 구부정한 등. 그 노인이었어요. 민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분이잖아. 민채는 무의식 중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이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민채가 소리쳤지만 노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어요. 신호가 바뀌고 민채는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민채는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는지, 혹시 사기꾼이 아니었는지. 집에 돌아온 민채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회색 지갑을 펼쳤어요. 카드 몇 장과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채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민채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작고 깨끗했습니다.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H. 민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언제 들어온 거지? 어제는 분명 없었는데. 민채는 쪽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H. 누구지? 민채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채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채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인수인계 준비를 하며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본사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저거? 차 엄청 많이 왔는데? 동료들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민채도 따라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본사 앞 도로에 검은 벤츠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량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유니폼을 입은 기사들이 차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거 무슨 일이야? 회장님 오시나? 아니,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잖아.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채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벤치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까만 구두가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분, 그 노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로비에서 만났던 그분.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코트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구부정했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손목엔 빛나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세상에, 저분이 누구야? 혹시 한기원 회장님? 말도 안 돼. 회장님은 해외에 계시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뭔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 아니 한기원 회장은 천천히 본사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기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민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본사 로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급하게 정렬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허둥지둥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본부장 오명진과 팀장 윤태석이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오명진 본부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태석 팀장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죄송합니다. 한기원 회장은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네. 미리 연락 안 한 건 내 뜻이었으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무게감이 있었어요.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네. 오늘 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왔어. 무슨 일이신지. 일주일 전 이 로비에서 날 도와준 직원을 찾으러 왔네. 회장의 말에 본부장과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로비에 모여든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그날 날 도와준 직원을 찾으러 왔네.
회장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금 구겨진 지폐 한 장이었어요. 그걸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 내 마음을 살렸소. 본부장과 팀장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일주일 전 일부러 이 회사를 찾아왔네. 남루한 차림으로 말이야.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대부분은 날 외면했지. 비웃기도 했고, 근데 단 한 사람만 날 도와줬네. 자기 전 재산을 내게 건넨 직원이 있었어. 회장은 지폐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네. 그 진심이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어. 본부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그날의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 왔네. 그때 로비 입구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차은하입니다. 경비원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차은하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고맙네, 은하 씨. 본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가 그 직원일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명진 본부장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윤태석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 직원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걸세. 회장은 로비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회장의 시선이 회전문 쪽을 향했습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실 거네. 모두의 시선이 회전문으로 향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민채는 지하 창고에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준비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것도 보관해야 하나. 민채는 박스를 하나씩 열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창고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선반 위쪽에 있는 파일을 꺼내려다 발을 헛디뎠어요.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휴, 조심해야지. 민채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11시 반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민채는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창고엔 그저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민채는 박스를 옮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하지? 엄마,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민채는 혼잣말을 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박스가 5개나 남아 있었어요. 로비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원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돈 한 장이 내 마음을 살렸소.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나는 72년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 지위 때문에 고개 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었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한 젊은 직원이 내게 진심을 보여줬어. 자기 전 재산을 아무 데가 없이 건넸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네. 아, 아직 세상엔 진심이 남아있구나. 본부장 오명진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팀장 윤태석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그날 그 직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 회장은 지폐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돈이 내 마음을 살렸소. 이 작은 돈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네.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채가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엔 서류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민채는 로비 쪽으로 걸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민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민채를 발견했어요. 저기, 저 사람, 서민채 씨잖아.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채에게 향했습니다. 민채는 당황해서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기원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채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씨,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민채는 눈이 커졌어요.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분, 민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로비에서 만났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민채에게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어요. 민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분이 민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은 민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기원 회장은 민채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일주일 전 그날, 당신이 내게 보여준 진심을 잊을 수가 없었소. 민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은 나를 회장으로 보지 않았소.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봤지. 그 순간이 내겐 너무나 소중했어.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내 인생을 바꿨소. 민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이 아니었소. 당신은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었어. 그 마음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몰랐기에 더 진심이었소.
회장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민채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전 직원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채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회장의 손과 민채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당신이 내게 보여준 건 돈이 아니었어. 인간에 대한 신뢰였소. 민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민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본부장 오명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팀장 윤태석은 입술을 깨물며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얼굴에 역력했어요. 이제부터 이 회사는 달라질 것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진심이 있는 곳, 사람을 존중하는 곳, 그런 회사를 만들겠소. 회장은 민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젊은 직원이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말이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어요.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비서실장 차은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상자를 받아들고 민채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걸 받아주시오. 민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감사패가 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패였습니다. 정중앙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진심을 나눈 이에게 마이너스 한 기원. 민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 당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하오. 아니, 이것만으론 부족하지.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민채는 감사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민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요.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본부장 오명진과 팀장 윤태석에게 머물렀어요. 오명진 본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석 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 앞에 선 두 사람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팀장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 사원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나요. 회장이 민채를 가리켰습니다. 본부장과 팀장이 민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민채 씨,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몰라봤어요. 본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사과드립니다. 회사 이미지만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채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민채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라이트밀 본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진심의 40만 원 감동 스토리. 한기원 회장, 계약직 직원에게 감사패 전달. 회사 이미지보다 사람이 먼저. 라이트밀의 변화.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민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회사 로비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서민채 씨,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전 재산을 드리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민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정말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기자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는 저녁 시간대 메인으로 방송됐습니다. 민채가 회장에게 돈을 건네는 CCTV 영상과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이 나갔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직원이 진짜 인재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댓글창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채는 여전히 평범하게 출근했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채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채 씨, 점심 같이 먹어요. 동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존중하는 눈빛으로 민채를 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도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민채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채는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대우가 낯설었거든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팀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민채 씨,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딸이 민채 씨 팬이래요. 민채는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아니에요. 저희 딸이 민채 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민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종이에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민채는 더 이상 그냥 계약직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민채는 갑자기 비서실로 호출됐습니다. 차은아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민채 씨, 잠시 회장실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민채는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차은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 큰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기원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오, 아가씨. 민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채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죠? 계약서요. 정규직 전환 계약서. 민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비서실장. 회장이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차은아가 들어왔어요. 서민채 씨 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요. 당연한 일이지.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으로 오지 않겠소? 우리 재단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민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민채는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재단 입사 제안서였어요. 한기원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오.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민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아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채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라이트밀 재단은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요. 거기엔 진심이 필요하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향한 진짜 마음이 필요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내게 보여준 그 마음 말이요. 그게 바로 우리 재단에 필요한 거예요. 민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이미 증명했소. 그날 당신의 행동으로 말이요. 회장은 민채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결정하면 돼요.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채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될 줄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개를 드시오. 민채가 고개를 들자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한 일은 결코 작지 않소.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렸으니까. 하지만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시오? 민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민채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건 슬픈 일이 아니잖소. 민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나야말로 감사하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민채도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아가씨,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돈보다 마음이 회사를 살린다는 것 말이요. 회장의 목소리는 깊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나는 평생 회사를 키웠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을 추구했지. 그게 전부였어.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어. 회사를 진짜 살리는 건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민채는 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려운 일을 돕는 마음, 그게 바로 기업의 근본이어야 해요. 내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지. 회장은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걸 일깨워줬어. 그래서 고마운 거요. 민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께 배웠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걸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진심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민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말해보시오. 민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더 고마웠어요.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계약직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민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항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민채는 울먹였습니다. 회장님을 도운 게 아니라 회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요. 회장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아가씨, 그래서 제가 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민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도 눈가를 닦았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은하 씨, 전 직원을 로비로 소집하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10분 후 본사 로비에는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서 있었어요. 회장과 민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은 민채의 손을 잡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소.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서민채 씨가 우리 재단의 새 식구가 되기로 했소.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사람이요.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뿐이지.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민채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본부장 오명진이 앞으로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 윤태석도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동료 류가연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민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소.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채는 그 따뜻한 박수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민채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채는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 시작이야. 민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민채는 낡은 회색 지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이자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지갑. 민채는 지갑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지하철을 타고 라이트밀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본사와는 다른 곳이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라이트밀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민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아늑했어요. 벽에는 재단이 도운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민채 씨 맞으시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환영해요. 민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리자 복도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보였어요. 민채 씨,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민채는 인사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민채가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채입니다. 민채가 인사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채 씨 만나서 반가워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직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채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찬이세요. 그때 한 직원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채 씨, 커피 드세요. 첫 출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민채가 커피를 받자 다른 직원도 간식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드세요. 우리 팀에서 준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채는 동료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환영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민채 씨 자리는 창가예요. 햇살도 잘 들고 경치도 좋아요. 사무국장이 민채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엔 새 컴퓨터와 문구류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아요. 민채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일 많이 해요, 민채 씨. 동료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채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채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윤태석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은 민채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민채 씨, 팀장님. 민채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팀장님, 괜찮습니다. 이미.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팀장은 민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당신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배웠어요. 사람은 겉보다 마음이 중요하단 걸요. 민채는 팀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진심이 뭔지를요. 팀장님, 고마워요, 민채 씨. 그리고 미안했어요. 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채는 손을 내밀었어요. 팀장님, 저도 배웠어요. 용서가 뭔지를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새 출발 축하합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은 미소 지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민채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4시쯤 민채는 갑자기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재단 건물 6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한기원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민채가 들어가자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민채를 맞이했습니다. 첫날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회장님. 다들 잘 대해주셔서 다행이군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 민채에게 건넸어요. 이걸 드리려고 불렀소. 민채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이트밀 사회공헌재단 서민채 사회공헌팀. 민채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이 당신의 새 시작이요.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명함을 들고 세상에 나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나눠주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채는 명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말이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재단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거라 믿소.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채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채는 새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민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따스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노인에게 돈을 건넸을 때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돌려줬습니다. 민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낡은 회색 지갑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 그 지갑 덕분에 난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엄마.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민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민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민채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민채가 재단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한기원 회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본사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민채도 재단 동료들과 함께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원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50년 가까이 경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매출 신장, 시장 점유율 확대, 이익 극대화, 그런 것들만 생각했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야말로 기업의 진정한 근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민채가 건넨 그 돈이었어요. 이 작은 돈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이 회사를 바꿨다고 해야겠죠.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한 직원이 보여준 진심, 그 순수한 마음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기업은 이익만 추구해선 안 됩니다. 사람을 생각해야 해요.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라이트밀은 달라질 것입니다. 진심을 바탕으로 한 경영,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진심은 기업의 근본입니다.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민채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채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민채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오명진 본부장이 서 있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없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멈춰 섰어요.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본부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채 씨, 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민채가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당신을 무시했어요. 계약직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어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이 회사 전체를 바꿨어요. 저도 바뀌었고요. 본부장은 민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본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본부장님, 고개 드세요. 아니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본부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려고 노력하겠어요. 민채는 본부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정말요.
본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채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사람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원래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다만 잊고 계셨던 것 뿐이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본부장의 손이 따뜻했어요.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당신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본부장은 미소 지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민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채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민채는 잠시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가방에서 낡은 회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유품,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지갑. 민채는 지갑을 손에 쥐고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닳았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지갑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새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라이트밀 사회공헌재단 서민채. 그 옆엔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H. 민채는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이 생생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민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민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람다운 거라고요. 창밖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알겠어요. 진심은 돌아온다는 걸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민채는 지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사라졌어요. 민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민채는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치고 불을 껐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민채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창밖으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민채는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전 민채는 재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민채 씨? 사무국장이 물었습니다. 민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기원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재단 임원들도 함께였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서민채 씨가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를 듣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채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프로젝트는 따뜻한 마음 나눔입니다. 민채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독거노인 분들께 매주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민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멘토링도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거죠. 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한 번 전 직원이 참여해서 지역 청소, 벽화 그리기, 무료 급식 봉사 등을 진행합니다. 민채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민채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이 기업의 근본이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심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민채는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그때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훌륭합니다. 민채 씨.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프로젝트요. 민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민채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 창가에 섰어요. 민채 씨, 정말 감동적이었소.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들으니 내가 왜 당신을 이 재단으로 모셨는지 다시 확신하게 됐소.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죠. 회장은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젝트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예산도 충분히 배정할 것이고 인력도 지원하겠어요. 민채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일이니까. 회장은 민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심은 전염된다는 걸 아시오? 민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나에게 전염됐고 내가 회사에 전파했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직원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거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의 힘이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민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이 아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오.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질 거요. 돈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될 거요. 당신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민채 씨, 고맙소. 당신이 이 회사의 희망이요. 민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따뜻한 마음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토요일 아침 라이트밀 본사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민채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50명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드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세요. 그게 진짜 나눔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 윤태석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본부장 오명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조를 나눠 출발했습니다. 민채도 동료 3명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첫 방문지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80살 넘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오셨네. 도시락 가져왔어요. 그리고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직원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너무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석 팀장은 독거노인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아이고, 팀장님 실력이 좋으시네요. 할아버지가 더 잘 두십니다. 제가 배우는 중이에요. 오명진 본부장은 어르신 댁 고장난 전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밝아졌죠? 고맙소, 본부장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본부장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직원이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피곤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저도요.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한기원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들 수고했소. 오늘 여러분이 진짜 라이트밀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감동에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합시다. 우리 회사는 이제 달라졌어요. 진심을 실천하는 회사가 됐소.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변화가요. 민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해냈어요. 민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전 라이트밀 재단 회의실엔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별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한기원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임명장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마음 나눔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3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도왔고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20차례가 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민채 씨요. 회장이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민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채 씨, 앞으로 나오시오. 민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민채 씨를 라이트밀 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장이 임명장을 민채에게 건넸습니다. 민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민채 씨, 축하합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류가연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계약직 사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민채는 임명장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민채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일 계속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민채를 축하하러 모여들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려요. 민채 팀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채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님이 다 하셨죠. 민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동료들이 민채를 에워쌌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복도 한쪽에서 윤태석 전 팀장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채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팀장님,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민채 팀장님, 윤태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로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도 당신한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그날 오후 한기원 회장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라이트밀 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팀장 서민채. 회장은 명패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참 멀리도 왔군.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로비에서 만난 그 젊은 직원.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네던 모습. 그때 그 아가씨가 이렇게 훌륭한 팀장이 되었구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날 당신을 만난 게. 회장은 명패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1년 전 민채가 건넨 그 돈. 회장은 그걸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돈이 내 회사를 바꿨지. 회장은 지폐를 쓰다듬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배웠어. 그게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진심으로 일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채 씨, 고맙소. 당신이 이 늙은이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줬어. 회장은 명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채의 이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당신이 이 재단을 이끌어갈 거요. 나는 믿어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비서실장 차은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서민채 팀장님이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민채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패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축하하오, 팀장님. 회장은 일부러 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채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아니, 이미 하고 있잖소. 회장은 민채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리더요. 진심으로 사람을 이끄는 리더지.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요. 사실이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재단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렸소. 잘 부탁하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장의 손이 따뜻했어요. 고맙소, 민채 씨.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해줬어. 민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요. 당신이 먼저였소. 당신의 진심이 모든 걸 바꿨지.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저녁 무렵 민채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채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회색 지갑을 꺼냈어요. 엄마의 유품. 지갑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변했죠? 민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로비에서 만난 노인. 떨리는 손으로 건넨 40만 원. 그날의 40만 원. 민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선택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월세를 못 냈고 라면만 먹었죠. 계약도 해지됐어요. 민채는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그게 사람다운 거라고. 민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도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팀장이 됐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죠. 민채는 지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이 지갑을 남겨주셔서.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민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앞으로도 엄마 가르침대로 살게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요. 민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40만 원. 정말 값진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죠. 민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고 민채는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난 계속 진심을 나눌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의미니까요. 민채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